두툼한 씹는 맛도 있으면서 소의 그 고소한 고기 맛도 살아있는, 굉장히 한복을 하시죠. 이 맛과 청결과 친절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은 결코 다른 집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만두는 뭐 일품입니다. 뭐 한번 드셔보시면 이 피와 속이 섞이면서 고소하게 씹는 맛도 있고요. 이 국물과 같이 떠 드시면 개운하면서도 매콤한 맛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만두국이죠. 이 만두집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이자 수십 년간 수많은 고객들이 이 만두집을 찾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 비결이기도 합니다. 통상 저희가 주인분께 여쭤본 바로는 1980년대 초반, 1982년도에부터 여기서 우리 한동숙 여사님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개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들이 이 자리에서만 그대로 수십 년째 이제 영업을 해오고 있죠. 이 근방에서 학교를 다닌 분들은 다 어린 시절에 여기 와서 만둣국을 드셔보셨다거나 명절 때 어머니 심부름으로 와서 포장된 만두를 사간 경험들이 다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특징이 명절 때가 되면 먹는 줄 반, 사가려고 하는 주부들 줄 반일 정도로 사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몇 번 명절 때 여기서 포장해서 가다 썼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압구정 만두집은 언제 개업을 했나요? 네, 이 집을 제가 사회 초년병 시절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때부터 20년 넘게 이제 드나들고 있는데요. 눈에 익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회사원들인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하고 기억을 거슬러 가보면은 20년 지나서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돼가지고 다시 이 집에 또 단골이 되는 거죠. 만두는 특히 황해도 개성과 평안도 평양이 만두로 유명한데요. 남쪽은 설에 떡국을 먹고 북쪽은 만둣국을 먹는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요리였습니다. 때문에 만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면서도 또한 가장 흔하다고 여기는, 특별하다고 할 것이 없는 일반 대중의 음식이었죠. 듣기로는 중국의 만두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중국 만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만두의 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가장 다양한 만두를 많이 즐기는 나라고요.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만두는 간식의 개념이 크고, 북쪽으로 갈수록 만두가 이제 주식의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대략 크게 나눠보면 한 4-5가지 나눠지는데, 만토우, 파오즈, 그다음에 짜오츠, 그다음에 샤오마이, 뭐 춘권, 뭐 이 정도가 크게 유행하는 만두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만두가 유행하고 있고요. 뭐 심지어 마을마다 제각각의 만두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두툼한 피는 그대로 살리는데, 이제 고기 소가 주로 들어간 게 이제 파우즈, 우리 포자라고 하는, 한자로 쓰면 파우즈라고 하는 만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찐빵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고, 고기 찐빵, 고기 만두 하는 그게 이제 파우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피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짜오츠라고 하는 그 교자라고 하는 얇은 피에 속이 야채도 조금씩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그 만두인데, 요거는 이제 한중일이 고루 먹는, 우리가 먹는 만두도 다 그런 형태의 만두고요. 그래서 재미난 게, 우리나라도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우리 평양만두가 대표적인데요. 피가 두툼해지고 고기를 많이 쓰는 만두를 먹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피가 얇아지고 고기와 더불어 야채를 다양하게, 혹은 두부나 뭐 김치를 이제 사용해서 만든 만두들을 드시고 계시죠. 한동숙 여사는 만두를 빚는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잔칫날이나 명절날 한 여사가 빚은 만두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그 맛을 극찬하며 만두집을 창업을 권했고, 1982년 압구정 만두집이 생겨났습니다. 한동숙 여사는 이제 막 상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압구정동 골목길에 만두를 파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만두를 파는 식당이니 상호도 큰 고민 없이 그저 만두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빚어낸 정통 평양식 만두를 맑은 고기 국물에 정성껏 끓여낸 만둣국은 조용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압구정 만둣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양식 냉면도 당연히 육수를 낼 때 그 고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양식 만두 역시도 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고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도 보시면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적절히 배분해서 그 소를 만드는데 그 소의 고기 맛을 살리면서도 고기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평양식 만두들의 특징이 그 맛을 기가 막히게 잘 살려내는 거죠. 그 피에 두툼한 씹는 맛도 있으면서 소의 그 고소한 고기 맛도 살아있는 그게 이제 평양식 만두 잘하는 집의 특징입니다. 요 맑은 국물에 이제 만두 6덩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처음 이 집에 오셔서 만둣국을 주문하신 분들은 사실 약간 당황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던 그런 만둣국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휑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만두만 6개가 둥둥 떠다니는 맑은 국물이라서 굉장히 좀 놀라시고요. 근데 이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탐복을 하시죠. 우선 이 국물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국물인데요. 주인 사장님께 여쭤보면 이걸 양지머리를 주로 쓰신다고 해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라서 여기가 근육질이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제대로 잘 맛있게 먹으면은 고소하고 고기 맛이 가장 살아있는 부위이기도 한데 잘 못 다루거나 잘못 끓이면은 이게 그 고기 비린내가 가장 많이 나고 좀 기름도 둥둥 뜨고 아주 안 좋은 부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굉장히 좋은 양지를 잘 손질해서 잘 끓여낸 국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맑아 보여도 한 입 이렇게 드시면은 고기의 그 고소한 육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평양만두의 특징처럼 이 만두 피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북방 쪽 만두 특징이. 그래서 이게 끓이면은 이 만두가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을 머금으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그래서 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쫀득한 상태. 또 그 좀 냅두셔가지고 좀 식어도 요게 어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좀 일부러 터트려서 이제 풀어서 드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만두는 뭐 일품입니다. 뭐 한번 드셔보시면 이 피와 속이 섞이면서 고소하게 씹는 맛도 있고요. 이 국물과 같이 떠 드시면은 개운하면서도 매콤한 맛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만두국이죠. 이 만두집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이자 수십 년간 수많은 고객들이 이 만두집을 찾게 만든 어떻게 보면 이 비결이기도 합니다. 과거 오렌지족, X세대로 대표되었던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는 상권의 변화, 트렌드의 변모와 함께 크나큰 부침을 겪었습니다. 유명한 상점들이 줄지어 빠져나갔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셀럽과 트렌드세터들도 인근 청담동이나 신사동으로, 더 젊은이들은 홍대 클럽가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류에 따라 겉보기만 번드르르 하면서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게들이 즐비하던 압구정동 일대에서 만두집은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탄탄하고 멋지게 성공 신화를 써갔습니다. 압구정 만두집은 만두국뿐만 아니라 고추전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좀 특이하게 그런 뭐 보쌈이나 이런 종류는 없는 대신에 이 전이 이제 나오는데 빈대떡도 굉장히 물론 인기가 많은 음식인데 사실 저는 이 고추전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형태를 유지하기 쉬운 채소의 한쪽 면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육전의 재료 같은 그 재료들 써서 고기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형태를 잡아가지고 전을 주로 굽거든요. 다른 집들과 특징이 요새 뭐 고추전, 고추튀김 많이 뭐 그런 집들 많은데 이 집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고추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맛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의 고추전을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집의 고추전을 이렇게 제가 권해드린 분 중에 한 분도 뭐 이렇게 시큰둥한 분들이 없이 모두가 다 한번 드셔보시면 감탄하면서 이 집에 아마 단골이 막 되시겠다고 하는데 보실까요? 우리 제 감독님 잠깐 와보실까요? 감독님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신지. 맛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포슬포슬하면서도 고추전 특유의 그 향도 살아있으면서 느끼하지도 않으면서도 고기의 특유의 씹는 맛도 있는 아주 맛있는 고추전입니다.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만두는 먹는 것은 금방이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특히 만두집의 만두는 들어가는 재료와 정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기 역시 여전해서 성수기가 되면 하루에 5,000개가 넘는 만두를 직접 빚어야 합니다. 또한 만두국에 사용하는 육수도 직접 내는데요. 한우 양지살을 손질해 잘 삶아낸 육수는 고기 육향이 그대로 살아있어
구수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을 자랑합니다. 그런 국물을 만들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두집을 깐깐하게 따지고 챙기는 현장에 늘 주인장이 있었죠. 만두집이 오래도록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수십 년간 그대로 단골을 유지하면서 이 집을 계속 꾸준히 드나들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2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받았던 느낌이랑 똑같은 느낌을 오늘 받습니다. 그 말씀은 20년 전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늘 깨끗했고 친절했고 만두의 맛은 정갈했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 정성이 느껴졌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같은 느낌을 동일하게 받거든요. 이 맛과 청결과 친절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은 결코 다른 집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내공을 유지했던 그 사장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이 집은 그 시간 동안 그대로 이 자리에서 승승장구 해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꾸준히 음식의 퀄리티를 점검하는 압구정 만두집. 식당의 역사에 따라 2대 사장님 역시 70이 넘은 노년이 되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만두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두집은 언제나 사장이 먼저 나서고 사장이 가장 부지런하게 챙기는 덕분에 인근 상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찾아봤던 노포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에 여전히 남아서 새롭게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승승장구해왔던 노포들은 뭐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탁월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주인장의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노포만의 비결, 그 비결을 요새 용어로 좀 풀이하자면은 시스템 혹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혹은 주인이 없을 때 종업원들만 있을 때도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히 챙겼던 주인장의 리더십. 이 3가지가 3박자가 어우러진 집들이 지금까지도 노포라는 간판을 달고 승승장구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